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뒤에 보신 대로 사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백신 접종 상황과 안전성 등에 대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제 엿새째입니다. 지금까지 접종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8만 5천 명, 화이자 백신은 한 1,500명 정도 접종이 됐는데요. 시설별로 보면 요양병원은 한 35.2%, 또 시설은 한 13.2% 접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어서 많지 않지만 곧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전국 권역으로 확대돼 진행된다는 얘기 들었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서울대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백신 접종률은 빠르게 높아지겠죠? 예, 아무래도 권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 백신 접종 숫자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화이자 백신 자체는 치료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맞아야 속도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전해드렸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 두 분은 백신 접종 뒤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백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기저질환이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이분들이 참 돌아가신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인제 이번 백신 접종은 사실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관한 다양한 이상 반응 보고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만 회 이상 접종이 진행됐고요. 특히 우리와 비슷하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방 접종했던 영국의 자료들이 있는데 보면 한 10만 명당 한 5명, 영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2명 내지 3명 정도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밝혀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뭐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맞든 백신을 맞고 나서는 뭐 이상 반응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걸로 보시기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런 뭐 강한 어떤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고 3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보고된 케이스가 3건이 있었는데 아나필락시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쇼크까지 온 사례는 아니었고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임상에서는 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드러기와 숨가쁨 이런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는 실제로 병원에서 큰 무리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언론과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독감 백신 접종 때도 그랬습니다만 뭐 1명 사망, 드디어 10명 돌파, 드디어 50명, 뭐 100명 돌파 이런 식으로 마치 중계 보도하듯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빚어지는 이상 증세에 대해서 계속 추측 보도하거나 아니면 쫓아가면서 보도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높아지는 거겠죠. 필요 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방접종은 이제 감염병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방하게 된 것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숫자를 셀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숫자를 계속 보도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얻은 굉장히 많은 예방 가능했던 입원이나 사망의 효과는 가려지고 이상 반응만 크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을 우리가 못 보게 되니까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집단 면역을 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가 아주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한번 통계를 몇 가지는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석 주 동안 사망자가 360명이 나왔는데 요양병원 등에서 숨지신 분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숨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갖고 요양병원에서 나이가 들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사망의 위험이 항상 이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반응을 뭔가 좀 보이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신속하게 인과관계가 발표가 되면 좋은데 이게 늦어지니까 말이죠. 오래 걸립니까, 본래? 보통은 이제 순서가 이런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유가족하고 상의를 해서 유가족이 동의를 하면 부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 예. 그러면 백신으로 인한 어떤 면역 반응이 몸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학조사반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확실하게 있다, 아니면 확실하게 없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 등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가 다 끝나는 것이 빠르면 1주, 늦으면 한 2, 3주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좀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달, 2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다른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케이스들은 이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모두 예방접종 피해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 과정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65세 이상 접종을 이제 미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해서 아직은 좀 두고 보려고 그런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이제 이렇게만 받아들였었는데, 외국에서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고 자꾸 이제 결과를 이제 뒤집으면서 다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게 허가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65세 이상 예방접종을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로 바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화이자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분과 전문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 날쯤에 아마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도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백신 자체는 식약처에서 18세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순서로 접종할 것인지 결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또 다행인 것은 오늘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 5월 달까지 좀 충분한 양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이제 2, 3월에 3월 달까지 제공할 양이 결정이 되면 이미 이제 배분하기로 했던 치료병원, 삼국종합병원 말고도 65세 이상도 동시에 3월 말쯤에 접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하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